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패권 경쟁 시대의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인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동남아시아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미중 패권 경쟁에 들어간 소위 미국과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며 중국과 미국의 엘리트들의 상대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협력이나 공존보다 경쟁이 미중 관계의 중요한 특징이 된 것은 이미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강대국 흥망성쇠라는 역사의 긴 렌즈를 통해서 보면 그리 예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불균형에서 균형을 이루다가 다시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서는 정반합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주권 국가 간 국제관계가 출범한 17세기부터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국제관계 시스템의 구조적 조건들이 변하며 본격화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미국과의 소위 중국이 말하고 있는 불쾌한 경쟁에 들어가고 이 경쟁 서사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어느 선이건 승부가 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국제관계 시스템에서 거대한 권력 경쟁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특징은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 언제나 다양한 수준의 경쟁은 있었고 그런 경쟁은 역사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입니다. 1990년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의 상대적인 단국가 시절이 잠시 있었지만요. 지난 300여 년의 국제관계 역사는 본질적으로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 작금의 국제관계가 특별하다고 볼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다시 미중 경쟁 얘기로 돌아가서요. 1970년대 초 화해와 같은 미중 관계의 근본적인 재설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경쟁이 경제, 이념, 정치, 군사, 기술 등등 국제관계 시스템의 여러 핵심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 이러한 전략적 맥락이 또한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1970년대 화해 기간 동안 중국과 미국을 결속시킨 핵심 요소는요, 소련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일종의 공유된 인식이 배경이었죠. 이런 인식이 냉전 종식과 또 소련의 해체라는 구조적인 요인의 변화와 함께 사라지고 이 두 거대한 행위자만 남게 된 데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 양측은 관계를 뒷받침할 공통의 전략적인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습니다. 경제학적인 주장은요, 중국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참여시키고 또 통합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옳다는 것을 지탱하는 핵심적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은 양국 관계가 순항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양보할 수 없는 소위 정치적 패권을 지키려는 국가와 또 패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국가 간의 경쟁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조절되기보다는 골절의 깊이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옳고 그르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떠나서요. 중국의 부상이 미국 경제를 희생시켰다는 미국 내의 인식은 확실히 만연해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인 동기는 비용과 효율성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정치 논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준에서 미국의 엘리트들은 중국이 더 자본주의화할수록 또 조만간 정치적 자유가 뒤따를 것이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일은 중국에서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체제에서 더 엄격하게 통제되는 중국을 봤을 때 많은 미국 엘리트들은 정치적 또 이념적 라이벌인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지원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미국의 국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인들은 미국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결정한 현재 시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바이든 정부는 이념적으로 민주국가와 독재국가 간 장기적인 경쟁 측면에서 중국과의 명확한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패권국인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는 오커스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등 새로운 국제 메커니즘을 출범시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서 중국의 움직임을 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기술 억제를 지속할 뿐 아니라 제재 대상 중국 기업과 또 개인의 목록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적분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경쟁 비용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스스로를 불쾌한 경쟁에 말려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을 촉발시킨 것은 미국이라는 생각이죠.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에게 소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서사가 오늘날 세계를 정의하는 특징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불합리한 미국의 탄압에 직면해서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밖에 없고 또 대립을 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중국이 대국 굴기를 선언한 이상은 중국은 미국의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국익에 상반된다는 미국이 판단했다는 사실이죠. 중국은 미국과 서방에 대한 외교 정책의 거친 부분을 완화하려 할 수 있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중국 관리들에게 중국을 더 좀 우호적으로 보이게 하라고 명령한 이후에 그런 신호를 일부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의 본질적인 전환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수년간 늑대 전사라고 불린 소위 전랑 외교가 이미 중국 기관들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비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편은 하지만 미국과 서방과의 관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 바로 중국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과거를 재설정하거나 전략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미국인들을 중간에서 만나는 정도의 소위 그런 수용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요, 패권 경쟁에 직면해서 어떤 형태로든 양보하는 것을 비난하고 그것은 단지 미국을 대담하게 하고 더 많은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전투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대응만이 적절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들 두 상반된 입장이 같은 의견을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이 주요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더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2배 이상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강대국이 직면한 문제들 중에서요, 중국을 가장 화나게 하는 지점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게 대만의 회복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과 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확고한 목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점도 찾을 수 없는 핵심 이익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리주의자와 또 외국인 개입주의자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 섬에 대해서 점점 더 강경한 대응을 하면 할수록 대만에 대한 미국의 더 큰 지지를 부채질한다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겁니다. 중국의 현실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를 일으킬 좋은 선택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베이징은 타이베이 정부와 직접 연락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2016년 차잉원 정부와의 공식 소통을 중단한다는 자체 결정으로 인해서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만 전략은요, 집권 민진당을 편들지 않고 보다 중국 친화적인 야당인 국민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라이벌인 국민당이 이제는 양안 관계에서 가장 큰 동맹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점은요, 양안 관계는 대만의 정치적 결과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감안할 때 두 나라의 거대한 패권 경쟁의 궤적이 대만의 정치적 변동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하는 점도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2번째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